안녕하세요. 김영진 유라이상외과의 김영진 원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유튜브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요, 굉장히 좀 정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안면 윤곽은 과연 무엇이며, 뼈 수술이죠. 네, 그거하고 또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심부볼 지방 제거, 그리고 얼굴 지방 흡입, 아큐리프트 지방 이식, 이런 것들의 차이점과 이슈로 발생되는 어떤 궁금점들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편하게 그냥 얘기해서 안면 윤곽이 과연 무엇인가. 안면 윤곽은 그냥 골격을 보면은 광대뼈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상악이라고 하죠. 이쪽은 이제 위쪽 뼈, 상악, 그리고 이거는 아래 턱뼈, 하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양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우리 병원에서 하는 수술은 아닌데요. 그래도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안면윤곽 수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광대뼈를 보통 우리가 광대를 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광대뼈는 여기에 이렇게 금을 거주고 또 여기 뼈에다가 금을 이렇게 살짝 거줘서 밀어 넣는 수술이 안면윤곽 수술, 광대뼈 수술이 되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뼈를 나사나 털살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경우도 있고 고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맥락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는 수술이 광대뼈 수술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아랫뼈 수술인데요. 생각보다 뼈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작아요. 네,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이제 뼈가 큰 분들도 있고 작은 분들도 있지만은 평균적인 사이즈는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수술은 하악각 수술. 그래서 우리 턱 깎았다 얘기하는 거는 보통 요렇게 뼈를 잘라주는 수술이 될 거고요. 그리고 흔하게 얘기들 하는 앞턱 수술, 그래서 무턱 수술을 해서 앞을 더 전진시킨다든지 후퇴시킨다든지 아니면 길이를 조금 짧게 해준다든지 하는 수술은 이 터크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술들을 하신 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술이 안면 윤곽 수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수술들은 주로 이제 뼈 수술을 하시거나 혹은 뼈 수술을 안 하신 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뼈가 되겠죠, 뼈. 근데 저는 이제 연부 조직, 뼈가 아닌 뼈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 그러니까 안쪽으로는 지방 조직이라든지 근육 조직, 그리고 겉으로는 피부 조직,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과연 뼈 수술을 하는 것이 얼굴에 얼만큼 또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만큼 또 많은 단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뼈 수술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요만큼을 잘라서 적게는 2mm에서 많게는 5mm 이상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턱뼈도 아래 턱뼈도 물론 이 조인트 부분은 보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아래 턱뼈를 이제 얼마만큼 또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변화가 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걱턱이라든지 혹은 많이 심한 돌출입을 가지신 경우에는 이제 양악 수술이라고 그래서 상악 쪽을 끊어주고 또 아래쪽도 뼈를 다듬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뼈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라면은 이제 다시 수술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경우, 교정 치료도 같이 병행이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이 우선적으로 안면 윤곽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 무조건 이제 윤곽 수술이 나쁘다, 윤곽 수술이 정말 위험하고 큰 수술이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해드리기보다는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다음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고, 그리고 또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 큰 고통을 겪고 또 뼈까지 전신마취해서 며칠을 막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도
얼굴의 크기, 뼈는 물론 달라졌겠죠.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뼈의 이동이라든지 또 뭐 뼈의 삭제, 절제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는 경우를 확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에는 또 큰 변화는 없고 살은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뼈 수술 하나만으로도 또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게 되는 상황이 또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 얼굴은 이렇게 뼈 수술 같은 것도 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뼈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밀어넣으면은 물론 뼈에는 변화가 오고 광대가 이제 막 광툭튀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있는 경우에 뼈가 들어가면은 좀 투박해 보이거나 얼굴 선이 세 보이는 것도 부드러워지고 하는데 결국 뼈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거나 혹은 삭제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면은 결국 모든 거가 드러나는 거는 피부층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건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은 결국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겉에 부분에서 어떻게 얼굴이 달라지는가를 느끼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뼈가 잘리면요, 일단 다른 한 곳에서는 물론 보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들어갔으니까 광대뼈가 줄어들죠. 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뼈를 깎았는데 이상하게 볼이 더 볼록해졌다, 혹은 볼살이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유는 되게 간단한 게 안쪽으로 뼈를 이렇게 꽉 밀어서 누르게 되면요, 우리가 뭐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손을 이렇게 눌렀을 때는 다른 한 부분이 볼록해지는 것처럼 아주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쪽에 있는 지방층이라든지 근육층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눌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 특히 심부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을 통과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당연히 아래쪽으로 그 보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보상이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보상도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광대, 특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광대 수술하면 볼처짐 흔하게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가장 흔하게 오는 케이스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혹은 수술하셨는데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상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제 하악은요,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심부볼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치지는 않아요. 하악 수술을 할 때 어차피 심부볼을 같이 수술하는 거는 뼈 수술, 그러니까 층이 다르거든요. 뼈를 자르기 위해서는 골막을 들어야 되고 뼈를 삭제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심부볼은 그거보다 조금 더 윗고 더 바깥쪽 층에 있어요. 이걸 잘랐다고 해서 심부볼이 뭐 눌리거나 혹은 뭐 위치가 바뀌거나 그런 영향은 상당히 적어요. 그러나 요렇게 턱을 깎게 되면은 심부볼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한 요쯤에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뼈가 삭제됐으니까 결국 만들어지는 턱선의 위치 자체가 심부볼하고 더 가까워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요거 조금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좀 이따가 그림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심부볼의 위치하고 턱선 자체의 위치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심부볼이 아래 턱을 깎았다고 해서 심부볼의 위치가 변화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 위치 자체가 턱선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턱선의 위치가 심부볼하고 더 가까워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턱이 요렇게 되면은 볼은 여기 있었으니까 심부 볼록한 거는 여기 있으니까 요거보다 그러니까 기존의 턱선보다는 뼈가 더 가까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턱선을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볼이 빵빵해 보인다, 좀 처져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악 수술을 이렇게 뼈를 깎는 수술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맞춰줬던 근육이라든지 그리고 피부의 이동 자체가 조금은 앞쪽으로 이동되게 돼 있어요. 이 뼈 뒤쪽에 이렇게 각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게 좀 각이 크니까 또 이렇게 자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피부를 잡아주는 좋은 지지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잡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라지다 보면은 피부는 앞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하신 말씀이 뼈를 깎았는데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 중간 여기 턱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보면은 이 부분이 많이 불룩해지고 이중턱이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눈 있고 뼈 이렇게 있고 이제 뭐 코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심호흡을 아까 이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광대뼈 밑에 관골궁이라고 해서 이렇게 뼈가 있는데 이거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밀어 넣게 되면은 얘가 심호흡을 이제 심호흡 자체가 요쯤에 위치돼 있는데 물론 입은 여기겠죠. 근데 눌리니까 얘가 이렇게 불룩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게 소위 말하는 골처짐. 네. 지금 현상이 되겠고 수술은 이제 피부 모든 결과 자체는 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피부 자체로 투영이 되는 모든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수술을 입 안으로 들어가서 요걸 이렇게 잘라줍니다. 네. 이렇게 잘라주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불룩해진 게 빼버리니까 피부 자체 이동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린다고 했던 게 뭐냐면 아래쪽 턱뼈가 있죠. 치아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뼈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턱뼈가 이렇게 갸름해지겠죠. 근데 아까 심부골은 요쯤 있을 거예요. 요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수술 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지만은 수술하고 나서 턱뼈의 선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심부골하고 새로 만들어진 턱뼈의 선 자체는 심부골로 더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건드렸어도 얘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상악할 때는 물론 심부골이 움직였죠. 광대할 때는. 근데 하악할 때는 심부골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부골이 더 퉁퉁해 보이는 원인 자체는 얘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도 마찬가지로 피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뼈 자체라는 게. 근데 이게 없어지면요. 물론 얘도 더 가까웠겠지만은 이 뒤쪽에서 잡아주는 뼈가 잡아주고 있었는데 피부를 얘가 없어지니까 피부가 이쪽으로 이렇게 불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뼈는 진짜 엑스레이 찍어보면 나이스하게 막 줄어 있는데 얘가 그대로 있고 피부의 이동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 뼈 수술했는데 왜 이렇게 더 퉁퉁해 보이고 앞쪽으로 더 몰려 보이고 이런 증상이 생겼지?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결책은 뭐 있겠어요? 간단하죠. 그냥 요거 지방 흡입해줘. 얘 적절히 또 제거해주면은 네 그런 어떤 느끼시는 불편함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